네, 동력학 강의 1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운동을 하는 평면 운동계의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적용되는 예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교재 기준으로 6장에서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인데요. 그때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때도 한 얘기지만 이 문제에서 이 공이 V0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던져져서 지면에 닿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엔 미끄러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공이 굴러가기만 하는 그런 운동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공이 지면에 닿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이 굴러갈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격량 운동량 법칙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6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아직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일반 운동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지 못했었고, 이제 이것을 적용해보자,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여기다 적용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평방향 충격량을 자유물체도로부터 우선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물체도를 보면은 자기의 자중, 그 다음에 수직항력, 그리고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항력은 이 자중하고 같으니까 n이 mg하고 같으니까 이 마찰력이 μk mg가 되겠죠. 좌측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붙겠고요. 그래서 공의 처음에 그 최종적인 각속도를 오메가2라고 하면은 이 최종적인 각속도 오메가2를 가질 때 바로 굴러가기 시작할 때니까 그때 공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r 오메가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공의 중심점의 속도는 v0니까 초기에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mv0 i 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공의 선형 운동량은 mv2, 즉 v2는 최종 마이너스 r 오메가2가 되니까 마이너스 mr 오메가2 i 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상태에서 2 상태까지 마이너스 μk mg라는 마찰력이 시간 dt 동안에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선형 충격량이 가해진다. 그래서 L2는 L1 더하기 I1에서 2까지 이 식을 이용해 보면은 이 첫 번째 식 마이너스 MR 오메가 2는 MV0 빼기 μK mg 델타 T다 하는 이런 식이 첫 번째 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회전 운동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공이 회전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즉 각속도가 0이었으니까 각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각운동량은 우리가 관성 모멘트, 공의 관성 모멘트 IG, 공과 같은 그 동그란 스피어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자승으로 주어진다. 균일한 밀도를 가졌을 때 이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IG 오메가2 K 해트가 공의 최종 상태에서의 각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동안에 받게 되는 각 충격량은 μK mg라는 이 마찰력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경이 r이니까 μK mg r,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요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는 H1 더하기 타우 1에서 2까지라는 식을 정리해 보면은 5분의 2 mr 자승 오메가2는 마이너스 μk mgr 델타 t라는 두 번째 식이 얻어집니다. 이 앞에 구해진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보면은 두 식의 미지수는 오메가2하고 델타 t 두 개만 미지수인 걸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식으로부터 오메가2와 델타 t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앞에 6장에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풀었을 때에 비해서 두 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해서 풀이하는 게 훨씬 쉽게 풀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당구공이 있는데요. 당구공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적절한 높이를 갖다가 이렇게 타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구공의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지점으로부터 그 더 위쪽 H만큼 위쪽에 I 해트라는 충격량, 선형 충격량을 가할 때 어느 높이로 가해지면 이 당구공이 충격량을 받아서 앞으로 운동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구름 운동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갖다가 우선 선형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처음에는 선형 운동량이 멈춰 있었으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I 해트만큼 가해져서 최종 이 공의 운동량이 지점의 속도가 VG가 된다면은 MVG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운동량은 MV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 주의해서 볼 만한 게 이 좌표계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X방향이고 밑에 쪽을 Y방향으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 이 문제에서 공이 앞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물론 Y를 이렇게 놓고 이걸 마이너스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마이너스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동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계를 잡음으로써 플러스 형태로 전부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고 충격 직후부터 공이 구름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VG는 R 오메가하고 같아지죠. VG는 R 오메가가 되는 구름 운동 시에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자,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서 여기 앞에서 선형 운동량이 초기에는 0이었는데 I 해트를 받아서 최후의 운동량이 MVG가 됐다. 라는 식에서부터 I 해트는 MVG다 하는 식이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면 처음에 운동량은 역시 멈춰 있었으니까 각 운동량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I 해트가 가해져서 발생하는 각 충격량은 I 해트 곱하기 H만큼이죠. 질량 중심으로부터 H만큼 높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HI 해트라는 각 충격량이 가해져서 그래서 최종적인 이 공의 각 속도가 오메가라고 그러면 관성 모멘트 5분의 2 mr 자승 곱하기 오메가 이런 식이 얻어진다. 그래서 식이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세 개의 식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식을 정리해서 구해보면 H가 5분의 2 R이라는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높이에 때려야 공이 충격을 받아서 구름 운동만 하느냐, 미끄러지지 않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게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의 의문 사항을 갖게 되는 점들이 있어서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을 여기서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이 공이 처음에 이렇게 맞게 되면 이 지면으로부터 마찰력을 받지 않느냐. 그럼 이 마찰력이 발생시키는 충격량 있지 않냐. 그 충격량 왜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게 맞고 맞는데 이 충격이 I 해트란 충격량이 가해지는 그 시간이 델타 T로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R이라는 힘이 마찰력은 적절한 크기의 마찰력인데 거기에 델타 T는 아주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이 발생시키는 충격량은 R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R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R 델타 T가 델타 T가 아주 작기 때문에 R 델타 T가 아주 작은 값이 돼서 그게 무시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동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
그로 인해서 어떤 충격량을 받게 되는 그 어떨 경우에는 고려를 하고 어떨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시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고 그러면 언제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력을 받을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세 앞에 쪽에서 고려했던 그 경우에서는 Q가 이 공을 때릴 때 여기에 물론 마찰력 R이 작용하지만 이게 미끄러지던 안 미끄러지던 그 R의 크기는 µKN이 되든지 미끄러지면 아니면 적어도 µSN보다는 작게 되죠. 그래서 그 마찰력의 크기는 µKN에서 µSN 요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항상 N은 mg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크기고, 그리고 이게 가해지는 시간 동안만 요게 저게 되기 때문에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충격이 들어온 바로 그 후에 각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델타 t가 지난 다음에 이 상태를 갖다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t가 아주 작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아래다 델타 t를 곱해봐야 그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있는데 Q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는다. 찍어서 그 공을 갖다가 때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때릴 때 충격이 이렇게 가해질 때 이 지면으로부터 받는 발력이 이게 예를 들어서 N 틸다라고 하면 이 N 틸다라는 발력이 굉장히 큰 값이 되죠. 찍게 되면 굉장히 큰 값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N 틸다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 N 틸다에서 발생하는 이 마찰력 R 틸다도 µK N 틸다와 µS N 틸다 사이의 값으로 주어지는데 이때 N 틸다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R 틸다 값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R 틸다 곱하기 델타 T 한 게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마찰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충격량 운동량 법칙 적용할 때 또 다른 예제로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지면에 이 천장에 핀 조인트를 통해서 막대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막대 끝에 공이 날라와가지고 막대 끝에 쇠구슬이 날라와서 충돌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요 핀 조인트에 가해지는 요 반발력 이 값은 이게 충격 이게 두 개가 부딪히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딪히지만 그때 그 발생하는 힘은 굉장히 큰 힘이 발생하죠. 충격력, 임펄시브 포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충격력은 굉장히 큰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AX 여기에 지금 핀 조인트의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발력도 굉장히 큰 발력이 델타 T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AX 틸다 델타 T라는 여기에 가해지는 요 핀 조인트에 가해지는 요 힘이 무시되면 안 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나 여기 보는 이런 경우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마찰력이나 반발력이 무시될 수 없는 그런 충격량을 발생시키는 그런 힘이 되겠지만 여기 보이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때 발생하는 마찰력은 무시되어도 되는 그런 마찰력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흔히 종종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고정점에 대한 강체의 각운동량이 되겠는데요. 이런 강체가 공간에서 이런 지금은 평면 운동을 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평면 운동을 하고 있다. 평면에서 그랬을 때 이 강체가 갖고 있는 이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점에 대해서 이 강체의 임의점, P점이라고 했을 때 이 P점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dm이라고 그러면 dm 곱하기 P점의 속도 그게 바로 선형 운동량이 되죠. 여기에 작은 질점이
그리고 거기에다 P를 외적하게 되면 P 외적 그 선형 운동량 한 게 각운동량이 되죠. 그거를 모든 질점에 대해서 적분한 게 바로 이 강체 전체의 각운동량,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P라는 벡터는 여기서 보듯이 질량 중심점까지 벡터를 Q라고 그러면 Q라는 벡터 더하기 G점에서부터 임의점까지 벡터 R, 벡터를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Q 플러스 R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P점의 속도는 G점의 속도와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의 항이 있고 두 개의 항이 있으니까 곱하면 네 개의 항이 나오는데 그 네 개의 항 중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항만 남고 나머지 항들은 다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테그랄 RDM이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나머지 두 항이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찬찬히 풀이해서 정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항만 남는데 이 두 개 항 중에서 첫 번째 항은 Q 외적 이 강체의 질량 중심점이 갖고 있는 이 선형 운동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R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DM이 요거는 바로 G점에 대한 각운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G점에 대한 각운동량 더하기 이런 항으로 주어진다 하는 이런 수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수식이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를 풀이할 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는 이런 예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물체가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강체는 5점에 을 통해서 핀 조인트로 지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강체는 날라와서 이 초록색 물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부딪히기 직전에 이 전체 계가 가지고 있는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부딪힌 직후에 이 전체 계가 갖는 5점에 대한 각운동량과 같다 하는 식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란 물체와 초록색 물체가 부딪힐 때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은 같죠. 그러니까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는 이 주고받는 놈이 발생시키는 충격량이나 각운동량이 0이 되어버리죠. 각 충격량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그 충격량이 어디 들어오냐면 여기 5점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5점에 들어오는 충격량은 5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각 충격량을 발생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이런 식으로 충돌할 때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보존된다 하는 수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물체의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 파란 물체의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을 구할 때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수식이 이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문제는 여기 정사각형 평판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다 A인 정사각형 평판에 총알이 날라와서 질량이 MB인 총알이 날라와서 VB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날라와서 이 평판에 박혀서 아주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박혀서 그 다음에 그 평판이 이렇게 회전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 충돌해서 박혀서 총알이 이제 평판에 대해서 상대 운동이 없게 되는 때까지 걸리는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 델타 T 이후에 이 평판의 각 속도를 구하기 위한 그런 수식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총알의 질량은 평판의 질량에 비해서 아주 작다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평판의 관성 모멘트는 G점에 대해서는 12분의 MP 평판의 질량 가로자승 더하기 세로자승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직사각형 평판에 대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사각형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점이 있는 경우는 고정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나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좋으니까 A점에 대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면 G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질량 곱하기 G점에서 A점까지 거리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충돌 후 평판의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A점에 대한 시스템의 각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보존되게 됩니다. 왜? 얘가 부딪혀서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은 서로 캔슬되는 거가 되겠고요. A점에 또 충격량이 들어오는데 A점에 대해서는 각 충격량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A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이 충돌 전후에 시스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런 케이스가 되죠. 자, 그래서 그 수식에서 충돌 전에 이 동력학계가 가지고 있는 A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그 총알이 가지고 있는 선형운동량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H 곱하기 MP VB H 곱하기 MP VB 그리고 돌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K 해트 방향 이게 충돌 전에 전체 계가 가지고 있는 A점에 대한 각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힌 후에는 이 평판이 가지고 있는 각속도가 오메가 A가 된다면 A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평판의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IA 오메가 K 해트가 충돌 후에 이 전체 동력계가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는 데서부터 오메가 값이 이렇게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이 총알이 들어가서 한 총알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이 총알이 또 여기쯤 박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총알의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 곱하기 이 평판이 회전하는 각속도가 오메가니까 H 곱하기 오메가라는 속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놈이 갖는 A점에 대한 각운동량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때 그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총알이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이 MP가 아주 이 평판의 전체 질량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무시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중력을 무시하고 충돌 시 A점에 가해지는 발력의 평균값을 구해라. 원래 발력은 AX, AY 할 때 이 AX, AY는 얘가 총알이 딱 부딪혀서 델타 T 동안에 그 값들이 굉장히 이렇게 점점 커졌다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발력의 평균값으로 계산해라 했으니까 이 AX, AY를 델타 T 동안에 걸리는 평균값으로 이렇게 AX, AY가 주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값으로 주어지는 그 델타 T 동안의 충격량은 거기에 걸리는 충격량은 X방향 충격량은 AX 델타 T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동력학계가 가지고 있던 X방향 운동량은 MPVP가 되겠죠. MPVP. 그리고 충돌 후에 이 동력학계가 가지고 있는 그 충돌이 일어나면 델타 T 동안에 이 동력학계가 외부로부터 받는 X방향 충격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AX 델타 T가 되겠죠. 그리고 충돌 후에 이 동력학계가 가지고 있는 X방향 운동량은 MP VGX가 되겠죠. VGX 여기 질량 중심점의 속도가 되겠죠. 평판의 질량 곱하기 평판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 물론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알의 또 속도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될 수 있겠지만 총알의 질량이 워낙 평판의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그건 무시되면은 바로 충돌 후에 X방향 선형 운동량은 평판의 질량 곱하기 평판의 질량 중심점의 X방향 그 속도 이렇게 곱해지면은 요 식으로부터 AX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관찰이 됐다고 그러면은 ax 값을 평균 반력값을 x 방향 반력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앞에서 오메가가 이미 계산됐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는 알고 있는 거고 델타 t만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반력을 평균 반력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충돌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핀 조인트로 A점에 지면에 연결되어 있는 막대, 길이 L의 막대가 있는데 그 막대 끝에 MS의 질량을 갖는 그 구슬이 와서 공이 와서 B점에 막대 끝에 VS의 속력으로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딪힐 때 이 둘 사이의 보공계수를 E라고 하자. 반발계수라고 해도 좋고요. 탄성계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E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충돌 후에 이 막대의 각속도와 공의 속도를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돌 전후 A점에 대한 시스템의 가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랬죠. A점에 대해서 충돌을 했을 때 둘이 주고받는 충격량은 서로 캔슬될 테고 A점에 들어오는 충격량은 A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각충격량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이 시스템 전체의 가운동량은 보존된다 하는 데서부터 충돌 전의 가운동량은 공이 가지고 있는 A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MSVS에다가 이 공이 부딪히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 A점까지의 길이를 곱한 그래서 MSVS의 L 한 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플러스 값이 된 거고요. 이게 충돌 전에 시스템 전체의 가운동량 그 충돌 후에 공의 속도를 VS 바라고 표현하면은 충돌 후에 공이 가지고 있는 가운동량은 MSVS 바의 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이 막대가 가지고 있는 각속도를 오메가 바라고 하면은 A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A라고 하면은 IA 오메가 바가 바로 충돌 후에 이 막대가 갖는 A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이 얻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막대 끝점의 속도가 VB라고 하면 VB는 이 막대의 충돌 후에 각속도 오메가 바에다가 L을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VB는 L 오메가 바다 하는 식이 얻을 수 있고 보건계수식은 충돌 전에 두 점 사이의 속도분의 충돌 후에 속도 크기, 속도 차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충돌 후의 속도 차 VB 빼기 VS 바 VB 바 빼기 VS 바 충돌 후에 B점의 속도 충돌 후에 공의 속도 그리고 충돌 전에 공의 속도고 그 B점이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이건 0이고요. 거기에 충돌 그 보온계수를 곱한 값이 이렇게 된다 하는 식.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수식이 얻어지고 여기 미지수는 VB 바, VS 바, 오메가 바 세 개니까 여기서 이 값들이 전부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둘 사이에 발생하는 충격량을 갖다가 A점과 B점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우리가 IB 해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A점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IA 해트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에 대해서 선형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면 공이 처음에는 운동량이 MSVS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B점에 부딪히면서 B점으로부터 공이 IB 해트라는 충격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동량은 MSVS 바가 되죠. 최종 속도가 VS 바가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이 이렇게 얻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에 대해서 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면 막대가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운동량이 0이었죠. 0이었는데 충격량을 B에도 받고 A에도 받습니다. 그래서 B에 받는 충격량이 아까 IB 해트라고 했는데 IB 해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플러스 방향 그 충격량이 각 충격량이 되겠고요. 지점에 대해서는
2분의 L IP 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점에 들어오는 그 충격량이 IA 해트라고 그러면 IA 해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G점에 대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마이너스 D 곱하기 IA 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으로 이런 충격량이 들어온다. IP 곱하기 L-D만큼 여기 G에서 B까지는 L-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IA hat D 이렇게 G점에 대해서 각 충격량이 각각 들어오게 되겠고 그 결과 이 막대의 가공동량은 G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최종 각속도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 앞에 세 식에서 VS 바, VP 바, 오메가 바는 다 구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는 값이고 이 두 식에서 모르는 거는 IP 해트하고 IA 해트만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두 개의 미지수를 이 두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 앞에 여러분들이 당구공 예제하고 비슷한데요. 앞에 멈춰 있는 공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공이 V의 속력으로 구름 운동을 해가지고 가서 여기서 딱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 탄성 충돌을 한다. 탄성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두 충돌 시의 보공 개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충돌 시 두 구 사이에 이렇게 접촉하는 그 점에서의 마찰력은 없다고 가정하고 충돌 직후에 두 구의 각속도와 질량 중심 속도를 구해라 하는 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돌 시 두 구가 주고받는 충격량을 I 해트라고 하면은 구 A의 충돌 후 속도와 각속도를 VA 오메가 A라고 하고 구 B의 충돌 후 속도와 각속도를 VB 오메가 B라고 하면은 먼저 구 A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하면 구 A가 처음에 운동량은 MV가 되겠습니다. MV. 그런데 B하고 부딪히면서 I 해트라는 이 충격량을 받아서 최후의 운동량은 MVA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죠. A에 대해서. 그리고 구 A에 대해서 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면 두 개가 이 I 해트가 들어오는 동안에 I 해트는 질량 중심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각 충격량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운동량이 나중에 가운동량하고 같다 하는 식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얘가 굴러왔으니까 V로 속도로 왔으니까 이 A가 굴러가는 각속도의 크기는 오메가 A는 라지 오메가라고 하면은 그 라지 오메가는 V는 R 라지 오메가라는 식에서부터 라지 오메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2 MR 자승은 그 관성 모멘트가 되겠고요. 충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각속도는 라지 오메가가 되겠고요. 이 라지 오메가가 스몰 r분의 v가 되겠죠. 그리고 충돌 후에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자승이고 충돌 후에 각속도가 오메가 A니까 오메가 A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A하고 라지 오메가가 같다 하는 식이 얻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하면 B는 원래 멈춰 있었으니까 초기에 운동량은 0이고요. 그 다음에 I 해트가 가해지게 되니까 I 해트가 더해져서 최종 운동량이 M 곱하기 V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식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 B에 대해서 가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적용하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운동량 0이고요. 그 다음에 I 해트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때 얘가 충격량이 가해지는 게 각 충격량이 0이 되니까 I 해트는 B의 질량 중심점을 통과하니까 아무런 각 충격량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B의 최종적인 가운동량도 0이 되니까 오메가 B가 0이 된다 하는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이 얻어지고요. 이 식과 더불어서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탄성 충돌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의 그 보온계수 정리에 의해서 충돌 전에 이 두 개의 두 점의 속도의 차이는 V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충돌 후에는 이 두 구의 속도가 VP
하고 이 앞에 거는 VB가 되고 뒤에 거는 VA가 되니까 VB 빼기 VA가 충돌 전의 속도에다가 2를 곱한 것 같다는 이게 보건계수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개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A가 충돌 9A의 충돌 후의 속도는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0이다. 그래서 제자리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B는 충돌 후에 속도가 질량 중심점 속도가 원래 A가 가지고 있었던 속도 V가 되는 거고요. 탄성 충돌일 때. 그리고 9A는 충돌 후에 각속도가 R분의 V가 되고요. R분의 V가 되고 B는 충돌 후에 각속도는 0이 된다. 하는 이런 바로 충돌 직후에 이 4개의 이런 값들이 구해진다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충돌 직후에 A가 제자리에 멈춰진 상태이긴 하지만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0이지만 얘가 돌고 있다는 얘기고요. A가 충돌 후에 B는 그 질량 중심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돌고 있는 거는 없다. 각속도는 0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둘 다 그 충돌 직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걔네들이 앞으로 움직여 가겠죠. 그래서 움직여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둘 다 굴러가는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운동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일정 시간이 흘러서 두 구가 모두 구름 운동을 할 때 두 구 질량 중심점의 최종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구 A와 구 B는 충돌 직후부터 지면으로부터 마찰력을 받기 시작하죠. 마찰력을 받기 시작. 왜냐하면 A는 질량 중심점 속도는 0이지만 얘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은 얘가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돌면은 지면은 이 구에 대해서 이쪽으로 마찰력을 가해주게 되겠죠. 또 B는 얘는 앞으로 움직이지만 얘가 돌진 않지만 앞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병진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마찰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굴러갈 때까지 그 시간을 갖다가 굴러갈 때 이 A의 최종적인 질량 중심점의 속도를 VA'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 구의 각속도를 오메가 A'이라고 하면은 굴러갈 때 그 관계식은 VA''은 R 오메가 A''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선형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적용하면 마찰력에 의해서 DT라는 시간 동안에 이 충격량이 가해지는데 그 충격량이 결국은 그 A의 선형 운동량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면 A의 초기 상태에서의 각 운동량은 I 오메가 A라고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 바 오메가 A에서 이 9가 되니까 5분의 2의 MR 자승이 되겠고요. I 바 오메가 A가 초기 상태에 A가 가지고 있는 각 운동량이 되겠고 그리고 마찰력을 받아가지고 마찰력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반시계 방향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 방향이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R dt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각 충격량이 가해져서 최종적인 A의 각 운동량은 I 바 오메가 A 프라임이 된다 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최종적인 A의 각속도는 7R분의 2V가 되겠고요. 최종 A점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7분의 2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B에 대해서도 이거는 B는 처음에 정지돼 있었다고 그랬죠. 정지돼 있었던 데다가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R 곱하기 인테그랄 R dt 이거는 바로 각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각 충격량이 가해져서 처음에 그 회전은 없었으니까 각 운동량은 0이었는데
이거에서 이 시계 방향으로 각축 용량을 맞죠. 이 반경이 R이고 라지 R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스몰 R 곱하기 라지 R이라는 이런 그 각축용을 받죠. 델타 T 동안에 이렇게 각축용을 받아서 최종적인 가공 용량이 I바 오메가 B 프라임이 됩니다. 그죠? 최종 각속도가 오메가 B 프라임이니까. 그래서 이게 각축용량 운동량 법칙으로부터 얻어진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는 이 식은 선형 충격량 운동량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충돌 후에 그 속도는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V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돌 직후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은 선형 운동량은 mV인데 이 R이라는 이 충격량에 의해서 델타 T 동안에 충격량을 받아서 최종 이 공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를 VP 프라임이라고 하면 MVP 프라임의 운동량을 갖게 된다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르기 시작할 때 VP 프라임은 물론 R 오메가 B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이 세 식을 또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B의 최종적인 각속도는 7R분의 5V가 되고요. B의 최종적인 속도는 7분의 5V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 7분의 2V보다 B가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 7분의 5V가 당연히 더 커야 되죠. A가 뒤에서부터 B를 충돌했는데 B가 더 속도가 큰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얻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보고 싶은 게 편심 충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강체가 충돌을 한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강체와 B라는 강체가 충돌해서 접촉하는 점이 A 해트점하고 B 해트점에서 충돌한다. A 강체의 질량 중심점은 A 스타점이고 B 강체의 질량 중심점은 B 스타점이다. 그래서 A 스타점까지 공간에 고정된 점 5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는 P, 그리고 B 강체의 질량 중심점까지 5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는 Q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접선 방향 T와 충돌선 방향은 N 햇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A 해트와 B 해트는 충돌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게 동일한 공간에 상의 위치해 있죠. 보온계수 정의에서 A 해트하고 B 해트의 충돌 전에 속도 차가 그 충돌선 방향 N 방향의 이 노멀 방향의 속도 차가 충돌 후의 속도 차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온계수 정의죠. 그래서 노멀 방향 성분의 충돌 후에 이 충돌 후에 속도 차가 되겠고요. 이게 충돌 전에 속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속도 차에다가 보온계수를 곱한 게 충돌 후에 속도 차가 된다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이 전체 시스템의 이 5점에 대한 선형 운동량 보존이 되죠. 왜냐하면 얘가 둘이 서로 그 충격량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주고받는 충격량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니까 전체 시스템의 선형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그래서 선형 그 충돌 전에 그 전체 시스템의 선형 운동량 그리고 이건 충돌 후에 선형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같다라는 식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돌 전후에 5점에 대한 전체 가운동량도 보존된다. 그래서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을 구할 때 이 A라는 강체에 대한 가운동량은 여기 표현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A의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되겠고 거기다가 요걸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그 B 강체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가운동량에다가 요걸 더한 거. 한 개 이 충돌 후에 그 5점에 대한 가운동량 A와 B가 만드는 가운동량하고 이건 충돌 전에 A와 B가 만드는 가운동량 같다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이렇게 또 얻어지고
그리고 두 물체의 충돌 전후에 접선 방향 속도는 보존된다는 식이 종종 이용이 됩니다. 이것이 이용되려면은 접촉 시의 마찰력은 무시한다는 가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얘가 둘이 딱 부딪힐 때 이 탄젠셜 방향으로는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는 가정이 성립해 하는 경우고, 이게 만일 얘가 충돌하면서 탄젠셜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 충돌하면서 서로 주는 이 법선 방향의 충격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고려해서 이 접선 방향의 그 충격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충격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죠. 훨씬 복잡한 문제가 돼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학부과정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복잡한 건,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고려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학부과정에서는 보통 접촉 시의 마찰력을 무시한다는 가정을 이용하는데, 접촉 시의 마찰력이 무시된다 그러면은 A와 B가 이 마찰력 탄젠셜 방향으로는 힘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죠. 충돌할 때 탄젠셜 방향으로, 노멀 방향으로만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와 B가 탄젠셜 방향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운동량이 탄젠셜 방향으로는 안 변한다는 얘기는 이 자기 질량 중심점 A 스타점이나 B 스타점의 탄젠셜 방향 속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돌 전후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물체의 접촉점 A 헤드점하고 B 헤드점하고 이 질량 중심점 A 스타점하고 B 스타점 사이는 서로 우리 이점 정리 속도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서부터 이 따진 이 식들을 전부 다 보면은 여러분이 살펴보면 총 10개의 미지수가 등장하고요. 10개의 스칼라식이, 여기 벡터식들이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이런 식들은 벡터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사실은 2개의 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스칼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10개의 미지수와 10개의 스칼라식으로부터 이 값들, 충돌 전에 두 물체의 각속도와 두 물체 질량 중심점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와 두 물체의 충돌 후의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주차 강의, 즉 일반 평면 운동을 하는 운동계의 적분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특히 일반 운동계에는 회전 운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많이 살펴봤고, 특별히 두 물체가 부딪히는 경우에 어떻게 충격량, 운동량 법칙들이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더해서, 오늘 들은 강의에 더해서 교재에 나타나는 연습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다 보면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자기 지식으로 이제 내재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특별히 혹시 누가 이거를 풀어봤다고 해서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솔루션을 보고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공부하는 데 나쁜 방법입니다. 못 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풀이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진정 자기의 지식이 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